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19대 대선 전북의 표심,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선 결과가 앞으로 이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사, 예산, 정책에서 전라북도를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인지 역시 큰 관심거리입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그리고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또 정운천 바른정당 국회의원,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전북은 문재인 후보에게 64.8%라는 지지를 보냈다. 비교적 압도적 지지라는 평가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23.7%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해 정계 개편 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 구도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북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다. 무엇보다 인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초기 인선에서 전북 출신 인사의 발탁은 아직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호남이라는 틀 때문에 또 소외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산과 정책 등에서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 정부로부터 약속 실천을 이끌어내고 전북 몫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대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북의 정치 상황과 전북 몫을 찾기 위한 과제를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9대 대선에 대한 전라북도 표심 분석을 잠깐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너무 길지 않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대략적인 분석은 좀 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어서요. 애초에 그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양강 구도로 전라북도에 상당히 박빙으로 붙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 민심의 반영이다. 그리고 좀 가능성 있는 쪽에 표를 좀 몰아주었다. 이런 등등등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추가로 혹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저변의 이유, 원인에 대해서 혹시 좀 짚으실 만한 게 있는지 좀 있으면 좀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수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수 재집권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지면서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후보한테 표가 몰렸다 이렇게 생각을. 역대 우리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려감이 마지막에 증폭이 되면서 대구 영북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보수 재결집이 막판에 급격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버 크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략적 몰표가 많이 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중간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나 여론조사 금지 기간 이때쯤에서는 소신 투표 경향이 상당히 강했어요.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 쪽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전략적 투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전략적 선택, 가능성 있는 쪽에 표를 몰아준 결과가 상당히 많이 보였다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김영기 대표께서는 짤막하게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전략 투표에서 왜 문재인인가 문제인데 실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홍준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집도피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적폐청산 그 촛불 민심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보수 진영이 다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직도 건재한 어떤 보수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선거 막판 어떤 진영 간의 어떤 문제로 가면서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소신 투표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막판에는 보수 쪽은 홍준표로 몰리듯이 어떤 진보 개혁 진영은 문재인한테
전략적인 어떤 그런 선택들이 단순히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에게 전라북도에서 표가 좀 몰린 것, 뭐 촛불 민심의 반영 또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쪽에 표가 좀 집중된 것, 그 외에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한마디 하면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의 표심은 한쪽으로 쏠지는 몰표. 예. 몰표인데 이번에 그래도 90%가 쭉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64%로 이렇게 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양당 다당 체제로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라고 보고요. 또 뭐 저는 바른정당이지만 이제 탄핵 주도 정당으로 불과 탄생 뭐 이제 100일 됐는데 참 그 220만 표를 얻어서 그래도 미래의 보수의 희망에 어떤 디딤돌을 좀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해서 예.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전북이 호남은 한 30대 60 정도 지금 문 후보, 안 후보 예. 예. 차이가 예. 우리 전북이 지금 정확히 64.8대 23.8 전북이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높았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호남 내에서 소외되고 변방 취급당하고 이런 것에 대한 소위 전북 목찾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북 발전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또 함께 반영됐던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춘진 의원께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잘못 뽑으면은 예.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다. 과거에는 투표만 하면은 이게 민주주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국정농단 세력들 또 여기에 대해서 함께한 세력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견제 심리가 많이 있었다 예. 이렇게 예.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19대 대통령은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다. 예. 아울러서 문재인 후보는 또 제1당이다. 120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정당이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에도 아까 말씀대로 전북을 전북 그 자체로 보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전남이나 이 광주보다 예. 어차피 이제 될 사람이니까 우리도 표를 많이 알겠습니다. 몰아줘서 전북 몫을 제대로 찾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봅니다. 예, 같은 전북 목찾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영희 대표님. 지난 총선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지역에서. 근데 뭐 전남 광주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서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 이 호남 또는 전라북도라는 텃밭을 회복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선과 대선은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예. 총선에서 압승이라면 압승을 한 그 국민의당의 정치 행보가 호남에서 압승을 하고 나니까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는 전국당당화를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세 확장, 또 한편으로는 당세 확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세가 확장이 되면 호남에서 많은 당원들이 입당하게 되고 이러면 안철수 진영이 불리하게 되니까 어떤 그런 과정이 나타나서 결국 이전에 지난 선거에서 어떤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이제 대통령 내가 보였던 오류를 안철수 전 대표도 답습한 측면이 있다. 표는 호남에다 얻어서 정당으로서의 어떤 3당으로서의 이상을 잡았는데 그 이후 행보는 어설픈 어떤 그 보수 예. 어떤 끌어안기로 감으로써 그 30년 어떤 독점 체제 민주당에 의해서 실망했던 전북의 유권,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했는데 또 다른 과거처럼 우리가 좋아서 찍었겠느냐는 식의 어떤 행동들이 많은 것들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선에 와서는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보성, 호남의 민심을 와는 다른 어떤 안철수 후보의 어떤 갈대자 행보, 정확히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영종한 행보들이
실제적으로 호남민들에게 실망감을 줬고 대선 후보 토론 과정 속에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야당 후보 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많은 토론의 능력을 발휘할 걸로 봤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여실히 드러난 걸로 봅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왜 이렇게 좀 저조한 성적을 냈는지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이었는데요. 전라북도에서의 대선 결과가 앞으로 전라북도의 정치 변화에 어떤 그 정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나 이런 걸 좀 앞으로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김영기 대표 말씀은 총선과 대선은 확실히 다르다. 그 말씀 좀 다르게 적용하면 다음 지방선거나 또 3년 뒤의 총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정부가 1년 동안에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예. 차기 내년도 선거는 문재인 1년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 성격하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패배라고 볼 수는 있어도 당의 패배는 아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대선에서의 패배가 지방선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기 대표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셨지만 대선은 전체 구도 싸움이고 지방선거는 정말 지역 의제나 지역 아젠다에 어느 당이 얼마만큼 또 어떤 인물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들의 촛불 민심의 기대치는 굉장히 상승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 개혁을 완수하고 또 국가적인 난제인 뭐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안보,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선거가 되겠지만 지금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홀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홀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소위 뭐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 친박 다 받아들이면서 사실 한나라당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들이 힘을 어떻게 모아서 당면한 국가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어떤 성공 여부에 많이 달려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좀 관심사인데요.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솔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미풍에 그치고 말 것인지 어떻게 김춘진 위원장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전국에서 여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촛불 민심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개혁을 해야 될 것이 많아요. 또 과거에 쌓여있는 폐단들을 갖다가 척결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려면은 입법도 해야 되고 또 뭐 법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데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협치는 과거처럼 이제 물론 이제 국민의당하고만 해서 가반수 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만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가반수가 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의 꽃이 필 거다. 예. 그래서 이게 대화 상대를 인정을 하고 예. 같이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폐단을 갖다가 없애는 일에 동참을 한다면은 저는 함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그러한 면에서는 아마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일에 예.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예. 이것은 보다 큰 틀에서의 화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합이라는
전제하에서 알겠습니다. 대화 정치를 하겠다. 예. 이렇게 가고 있다고. 예, 인위적인 정계 개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추가하면요. 예. 지금까지는 전국주도로 일당이했고 패권 정치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협치를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폐 세력 청산하는 문제하고 협치에서 한 발짝 나가는 발전하는 문제하고 이게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꼭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폐 세력 청산이라는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은 법과 원칙으로 가고 정말 민주당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 당을 어우러내는 그러한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거기에 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180명이 120명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초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사당을 다 만나고 뭔가 애를 쓰려고 하는 모습 전체가 좀 모양이 좋게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그거를 좀 끝까지 진정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러면 좀 바람직한 정치 어떤 지형이 생길 예. 수 있겠다. 예. 근데 인위적으로 뭐 정계 개편을 한다든가 그거는 과거의 패권 정치 때의 얘기거든요. 예. 지금 인위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씨와 연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저께 송영길 총괄선대 본부장께서 그랬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정계 근데 나중에 은퇴를 또 사과했더라고요. 전제 예. 조건으로 예. 국민의당과 연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점령군처럼 행세하면 절대 협치 연정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말 저는 처음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죠. 당선이 거의 확정된 순간에 상황실에 와서 딱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당에 상황실에 있었는데 상황실에 와서 첫 성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의 정부다. 그리고 정말 내 당선 때까지 숨어서 노력한 여러 당직자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첫 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할 말은 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패한 후보들에 대해서 위로 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같이 힘 합쳐서 정말 미래 대한민국 잘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첫성이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행보를 보면 무슨 뭐 각 당에 방문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중간에 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정말 필요한 것은 각 당, 특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정말 파트너십이나 연정에 대한 깊은 진심 어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지 당을 뭐 흔들고 그래서 의원을 좀 몇 명 빼가고 어떤 이런 구태 정치 모습으로 가서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런 순간부터 정치가 또 국민으로부터 또 신뢰를 잃는 거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바른정당에서 황영철 의원 뭐 다시 복귀하셨지만 예. 뭐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가면서 오히려 역풍을 심하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정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같이 존중하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파트너십이 정말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다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1년 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게 되고 또 그 전까지 개헌 문제도 불거질 테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또 자연스러운 정당 간의 합종연행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 그런 어떤 의도성과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정당들의 반발이 있고 현재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뭐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타당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송영길 의원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이 정계를 은퇴해야죠. 그런 예.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본질은 거고. 아니니까요. 예,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이 적폐 청산의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국회에서는 철저히 타당의 존재감들을 인정하는 조건 속에서 대화와 소통,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그런 구성이니까 적폐 같은 거, 법 개정 이런 것들을 미리 포기한다면 그건 또 지금 촛불 민심에서 보여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치의 복원 그리고 정상화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구습에 대한 철저한 어떤 것. 예를 들면 세월호로 보면 자, 세월호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진상 규모과 어떤 책임자에 대한 예. 처벌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국회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해야 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춘준 의원 말씀 짤막하게 듣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항상 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어요. 인권 변호사로서 정의와 공정성을 존중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가지고 촛불 민심을 반영한다면은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도 각 정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불공정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일을 우리가 깨끗하게 청산하는데 알겠습니다. 각 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선 결과는 발표가 된 거고요. 새로운 정부도 출범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전라북도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아마도 사람을 정확히 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인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한참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리 내정자도 됐고 또 청와대의 참모진도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전라북도 사람, 전북 출신 인사라고 볼 만한 인물은? 현재까지는 뭐 없다고 봐야겠죠. 없다고 예. 봐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바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전북과처럼 소외된 지역은 또 이번에 전국 최고 득표율로 지지를 보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앞으로 남은 인사에 있어서라도 적재적소에 최소한 소외 지역에 우리 전북만을 뭐 원하는 건 아닙니다. 소외 지역 출신들의 어떤 인사들 그리고 가능하면 소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 할아버지 고향 말고 그런 사람들이 적재 중앙 부처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만 이후 구체적인 정책의 과정 속에서 최소한 타 지역에 보다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우리 목만큼은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요한 15군데 정도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주요의 직책에서는 우려스러운 게 또다시 예. 호남 몫이 지금 광주 전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예. 초기라 아직은 뭐 처음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전북에 여기 계시는 우리 전북의 정치권 자치자체가 단결해가지고 최소한 우리 목 찾기도 우리가 작년부터 버렸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목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계속 우려를 표명했던 게 전라북도가 이른바 호남,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이라는 틀 속에 묶이면서 호남을 기용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북은 빠져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돼서 이번에도 지금 인사를 보면 총리 내정자 그리고 비서실장이 지금 전남 출신이어서 호남이라는 몫을 챙겨준 것으로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인사 부분들에서 핵심은 구색 맞추기가 아니고요. 호남 내에서 지금 전북의 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전북 몫이 찾아야 된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하나 끼워 넣는 것 아니면 무늬만 전북 인사 갖다 넣어놓고 뭐 전북 인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재부나 뭐 국토부나 이렇게 핵심에서 전북의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북의 인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전북의 문재인 후보가 선거 과정 속에 공약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뭐 새만금이나 이런 것은
직접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직접 청와대에서 챙기겠다. 이런데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냥 균형발전 비서관에서 거기서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벌써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라든지 또는 전북의 가장 긴급한 현안인 군산 조선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전북의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북이 그렇게 지지해 준 만큼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취임 초기에 전북에 약속했던 것들을 국정 과제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 과정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전북의 낙후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전북에 대한 각별한 원래 뭐 전북의 친구이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뭐 정확히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예, 전북의 그런 친구가 얘기를 했었죠. 되겠다라고 예. 했고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그거 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또 민심 위반이 극심하죠. 전북 소외감들이 아주 심하기 대통령의 때문에.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재인 캠프의 핵심적인 이제 선거 과정에도 전북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여기 계시지만 전북의 정치인들은 원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그다음에 문 캠프 핵심 내에서 전북 인사들이 소외된 과정들이 이후에 인사나 재정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할 때 우리 호남 특히 전북의 그 인사들을 홀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64%를 받았어요.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재경 전북 향후에 지지선언까지 해서 말썽이 난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전폭적으로 몰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우리 전라북도의 인사들이 특히 우리 김춘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그 청와대에다가 의견을 도출을 해줘야 합니다. 요망을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니 운운에게 져준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뭐 물론 저희 정치권에서 하겠지만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협치 또는 연대를 하려고 하는 그 기반 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사 또 예산 이런 게 골고루 균형 있게 해주는 그게 기반이 됐을 때 그때 연대도 예. 또 협치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꼭 지적을 해서 앞으로 나중에 그냥 불만만 가질 게 아니라 사전 선공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청와대 참모 중에 지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주 출신으로 돼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지금 초등학교를 중퇴를 해서 다른 서울로 이사를 전학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전북 출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무늬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쪽에 속하는 겁니까? 전북에 진정으로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예전에 유인촌 장관 생각이 나는데 예. 이렇게 전북 출신인 것들을 숨기고 때로 부끄러워하고 이러다가 또 전북에 하나 인사 끼워 넣을 때 불쑥 나타나서 나 전북 출신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이제 지역에 좀 기반하고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지역의 의제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전북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홍보수석은 사실은 큰 역할을 못해요. 예. 청와대 입인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실제 예산과 정책의 핵심 부서에 우리 전북의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춘진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현재까지만 보면 전북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게 없어서 아직 좀 또 봐야 되겠지만요. 조금 아직은 좀 지켜볼 일이고 또 지금 전남권 인사가 이렇게 발탁이 되면서 또 예전처럼 전북이 좀 호남이라는 속에서 또 홀대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 표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인사는 만사 아닙니까? 그래서 집권 초기에 개혁을 하려면은 아마 거기에 맞는 인물을 선정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는 인물이 없을 때는 인물을 키워서
적재적소에 배려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총리나 그렇지 않죠. 총리나 비서실장은 예. 딱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총리는 예전부터 영의정이라서 딱 한 명이죠. 예.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차관 장관부터 키워서 한다면 5년 동안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는 저는 중간 허리층이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기재부나 이런 데 과장국장들이 거의 다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이 중요한 위치에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부서에 가급적이면은 전북 출신들을 많이 배려를 해서 예. 허리부터 키워서 나간다면은 저는 위에 상부층은 상부층대로 또 중간층은 중간층대로 밑에는 이게 인사를 그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전북 출신 중에서.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은 발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년 후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뭐 전북 출신이라고 총리 비서실장 못하라는 부분 없죠.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담당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실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맥이 상당히 과거 정권에서 끊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이제 육성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육성하려면 누가 끌어주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 그렇기 위해서 조금 상징적인 인물이 인사에 기용이 되는 게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런 문제는 직접 이렇게 전북 출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마 탕평 인사라고 하면은 챙길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김영기 대표께서 이 문재인 당시 후보 당시에 캠프 내에 그 핵심 전라북도 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은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국정 방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내부적인 것보다도 아까 김춘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치 철학, 국정 철학, 이걸 어떻게 갈 거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 어떻게 보냐면 인사탕평을 제대로 하겠다 해서 방향은 잡았어요. 방향은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또 호남 인사로 해서 전북이 또 소외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 아니에요. 예. 이 걱정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민주당 도당 위원장 이하 전라북도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는 독자 권역인 전라북도를 챙겨줘야 된다. 지금까지 그러한 홀대받은 그거를 중앙에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좀 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탕평 계획을 세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를 다시 홀대하지 않고 챙겨줄 거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권부터 그런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정기적으로 뭐 돌아가면서 주관해도 되니까요. 그런 걸 아마 상례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계신 분들은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협치하는 거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건 장기적인 문제고 당장이면 한 달 안에 인사가 다 되잖아요. 한 달 안에 있는 일은 민주당의 그러한 정치 인사들이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된다. 정치권의 협치는 당연한 일이고요. 지역 발전
또 전북 목 찾기 부분에서 전북 정권이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죠.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당이나 이런 당리 당략을 떠나서. 그런데 인사 문제는 정치권의 협치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집권 여당의 몫이에요. 대통령이 전북에 대한 인사소외, 그동안의 무장관 무차관 시대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히 인식하고 전북 인물에 대해서 중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예. 정치권의 협치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위원장님이 지금 당사자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북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 장관으로 거론되는 지역 언론이 됐든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아직까지는 지역 언론 수준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은 있으나 우리 김춘전 위원장님도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장관급 뭐 김성주, 뭐 이상직, 한병도, 안도현 그 교수까지 그런 분들이 어쨌든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뭐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라북도가 전국 최고 득표를 했으니까 뭐 공신으로 찾으면 1등 공신이겠죠. 그런 분들. 그리고 한병도 씨 같은 경우는 캠프대에 있었으니까 또 어떤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그 일반적인 조직으로 보면 이상직 전원이라는데 안도현 우석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분들이 쉽게 각자 자기 도생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도당이 당사자 문제도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어떤 지역에 뭐 단체들 있잖아요.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사들을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춘진 의원 말씀이죠.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 그래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인사폭을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기존에 많이 이제 우리와 같이 어차피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또 그 밖에서 정말로 이 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발굴해서 우리 성공하는 이 정부 그리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쓴다. 그게 당연히 인사 원칙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계속 외치고 이 부분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게 이제 후보 시절의 이야기니까, 그 말씀이니까. 그러면 지역 간의 인사 탕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 인재를 고루 투명한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전북 인사만 다 쏘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고 그동안에 전북이 너무 인사 아예 그냥 무장관, 무차관 시대가 오래 계속되고 전북이라고 하는 인사를 중앙부처에 찾아볼 수 없는 예산 하나 따려고 그래도 예산은 실무 국장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소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탕평 해야죠. 예.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 뽑아 쓴다라고 하는 당연한 원칙 하에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 쓰는 것도 함께 가야 된다. 그건 예. 대통령의 의지 속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요. 어쨌든 인사 부분은 지금 초기에 이렇게 이 개각 과정 속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지금 전북은 아직은 중요 직책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없어서 조금 예.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좀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장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좀 예, 말씀드리기 김춘진 위원장님도 그래서 거론되고 있다고 박희명 아니, 저 기자께서 자신은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성공하는 이 정부가 돼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언제나 저는 아주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터로서 역할을 하면 알겠습니다. 예, 충분하다. 가서 알겠습니다. 역할을 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죠. 서포트만 하면 예. 됩니까? 전북 인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없어가지고. 식으로 하면은 다 그렇잖아도 비중 있게 거론된 사람이 없는데 미리 다 포기해버리면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춘준 위원장님께서 너무 옳은 말씀만 해주셔서 예.
조금 전에 그 인사 외에 현안 조금 얘기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거 빠르게 이제 국정의 그 과제, 중요한 아이템으로 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선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새만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청와대에 전담 조직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균형발전 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뭐랄까 좀 그 안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고 또 군산 조선소의 경우에도 아직은 얘기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기 대표님? 현안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만 말씀하시잖아요. 1차적으로 아직은 뭐 며칠밖에 되지 않아서 근데 일단 국무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내각 구성을 보면 새만금을 위한 어떤 특별 비서관 제도는 현재는 이제 현재까지는 물 건너 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른 형태 균형발전 비서관은 새만금 하는 데는 아니죠. 다양한 여기만 챙길 일도 만무하고 또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접근해야만 한다. 이미 아닌 것을 이미 조직 개편에서 빠져버린 걸 물론 뭐 내년에 다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우리 전북의 공약들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전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노력 과정 속에서 집권 세력이 민주당이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다른 야당들은 이제 국회에서 그런 것들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또 단체장들이 나서서 그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를 해야만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참여 구조가 없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계 여론을 통해서라도 그런 정치권을 통해서 그런 걸 제기해야만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대 그 군산 조선소만 하더라도 공약으로 보면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한 건 문재인 당시 후보였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시장에 맡기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 그렇다면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건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지가 거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어떤 수주 물량 대부분이 거제하고 울산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도커가 예. 1차적으로 폐쇄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 조직 개편 안에 새만금 전담 부서 설치가 빠진 것은 이건 시작부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럼 본인께서 후보 시절에 전북에 와서 새만금 전담 부서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워딩이고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 조직 개편 안에서 균형발전 비서관은 아니에요. 이것은 국소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새만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하면 뭐 정부 조직에 안 들어가 포괄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청와대 조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새만금과 관련된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국가 사업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늘어져 왔으니까 특별히 챙겨서 빠르게 진척하고 완공시키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지 표현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집권 초기에 이런 것이 이제 국정과제로 정확히 들어가서 집권 초기에 정확히 목표나 좌표 설정이 돼야 빠르게 진행되지 중간에 이런 과제를 끼워넣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 초기에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마 곧 그 추경이 예정돼 있어 한 10조 원 정도 추경이 그 추경 속에서도 군산 조선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서 실제로 군산 조선소와 관련된 수주 물량이라든 이 부분들 좀 정확히 챙겨 나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김영기 대표께서 이야기했는데 안철수 대표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국가에서 대통령 되면 특별히 챙기겠다 했죠. 알겠습니다. 정훈 전 의원께 드리고 다음에 김준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전라북도 발전이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90% 몰표를 줬는데 왜 안 됐느냐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해놓았던 4개 축이 있죠. 4개 축이 이제 새만금 금융도시 만드는 기금운용본부, 탄소산업법 통과 탄소산업, 그 다음에 농식품 클러스터. 요 4개가 축이거든요. 이 축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 공약이 다 돼 있어요. 예. 예를 든다면, 뭐 새만금에서 이제 지금 민간 자본 매립을 하는데 매립이 지금 50%가 바닷속에 있는데 이걸 전부 매립을 하면 이거 법제화를 하든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서로 협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제대로 해나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어떻게 협치하느냐. 과거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아무 일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문재인 정부 정권을 잡은 우리가 지지한 내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잡은 정권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이제 정치적으로 협치의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 손뼉을 맞춰야 이게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공약 내용들을 우리 민주당, 우리 전북 도당이야 여기서는 강력하게 밀어 가야 되는데 그와 아울러서 또 우리가 협치의 개념으로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았을 때 미래의 희망적인 도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 김춘전 위원장님께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그 우려, 걱정의 소리가 좀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으시겠지만요. 예. 이제 집권에서 며칠 안 지났습니다. 예. 불과 며칠 안 지났죠. 며칠 안 지났죠. 한 3일 지났나요? 아주 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의 의지는 아주 저하고도 새만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예. 또 우리 지역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민자로 매립하게 돼 있는 부분을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기관이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것이 아마 임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이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으로는 몇십 년 가도 안 돼요. 예. 지금과 같이 2천억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저녁 식사하면서 김춘진 의원님, 예. 그 공공주도로 이제 그 매립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다른 후보도 비슷하게 다냐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제기되는 것은 새만금의 전담 조직을 청와대에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느냐라는 우려의 표명이셨거든요. 근데 이 어떤 거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운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이 국무총리도 내각 제청권 있고 뭐하고 하지만 대통령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물론 이제 이 조직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이름도 같은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조직이 됐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건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전북이 소외된 면에 대해서 무척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저는 확실하게 전북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믿어도 좋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 예. 정부 조직 개편안에 안 들어갔으면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정부 조직 개편안의 후속 조치라도 새만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넣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죠. 예. 이건 나중에 본인께서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가지고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새만금이 이렇게 처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드 문제라든가 미국과의 관계 문제, 안보 문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이 새만금이 빠졌으니까 넣으시오 이렇게는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다른 옆에 이 참모진들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죠. 그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쪽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노력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 그렇게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노력 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만 전달할게요. 예. 지금 새만금 이게 전담기구 만드는 거 그렇게 법으로 안 해도 돼요. 예. 이런 거를 만드냐 안 만드냐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한 의지를 예. 우리 도민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당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꼭 만들어라. 그게 만들면 지금까지 새만금이 안 된 이유가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거 뭐 법으로 만드는 거라면 대통령한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담기구를 꼭 만들어서 저는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지금까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원래 김준진 간척 사업은 의원이- 농경지로 예, 만들기 거기까지 좀 과거로 거스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김준준 의원께서는 어쨌든 좀 믿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이셨고 나머지 세 분께서도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나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미까지는 두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에 명화가 또렷한 선명하게 그 말씀을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그리고 여러 기간 동안 상당히 그 지지부진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 정부도 출범했고 전북의 표심도 드러났고 이제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들을 하시는 순서로 시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천진 위원장께 먼저 드릴까요?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6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은 그동안에 소외된 전북, 차별받는 전북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잘 사는 전북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공하는 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은천 의원께 될까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도민들께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소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여소인데 이번에 다 알다시피 사당 체제에서 협치가 제대로 돼야 문재인 정부가 전북 발전을 시키는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장한 대로 이제는 일당 독주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광주 모델인 몰표 모델보다는 여러 당에게 기회를 주어서 서로 협치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가는 동시에 그 뒷받침을 해서 전북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우리 전북에 계신 국회의원님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네, 문재인 정부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성공을 해야 하고 정권교체 속에서 지난 겨울 내내 거리와 광장에서 외쳤던 그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도 꼭 성공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패권적 방식의 어떤 통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와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하고 적폐청산과 같은 내용들은 국민의 의견들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풀어나가면서 또 이미 친문들은 2선이나 3선 후퇴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초심들이 끝까지 가면서 열심히 해야만 올해 또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하지만 예. 초반 1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에 그런 개혁과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단추 첫걸음들은 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통 크게 협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고 잘못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강하게 비판 함께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북의 지역의 발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또 문재인 정부가 정말 각별하게 인사와 정책 예산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정치권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하여튼 부울경 TK를 빼놓고 전국적으로 21%에서 30%에 이르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모아주셨습니다. 미래의 어떤 희망의 씨앗은 남겨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힘 합쳐서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의 표심,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그 득표율을 보였다고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기대가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